안녕하세요. 리치노마드입니다. 오늘 맥쿼리 인프라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요 맥쿼리 인프라 실적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주요 사항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잠깐 하나 짚어드릴 게 외국인 투자의 비율이 지금 이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보면 14.7%가 돼 있는데 오늘 날짜로 보니까 13.3%까지 떨어졌습니다. 지금 외국인 비중이 계속 꾸준히 줄어들고 있거든요.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보다도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. 이 실시 협약 기간하고 이 정부 수입 보장 기간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실시 협약 기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약 기간의 개념입니다. 이제 그 안에서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 따로 존재를 하는 건데요.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20년에 이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 끝났습니다. 하지만 2030년까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. 이 2020년에 이 수입 보장했던 부분은 뭐 21년에 이제 뭐 주는 형식, 그러니까 22년까지 준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2년 뒤에 주는 형식이 돼서 올해가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보장해 주는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을 커버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.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. 여기 이제 올해로서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 끝나는데 여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꽤 받고 있던 그런 자산이라서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좀 이제 가까이 남아 있는 것들은 서울 춘천 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가 24년에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 끝납니다. 근데 뭐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워낙 통행량이 많아서 이제 코로나 없을 때 얘기겠죠. 괜찮았던 자산이어서 이게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돼야 될 리스크긴 합니다. 재무 현황 부분 최근에 그 채권 이슈 때문에 리츠주들이 다 같이 하락하고 거기에 또 맥쿼리도 같이 하락을 했었는데요. 지금 부채 비율 자체는 23%밖에 되질 않습니다. 이게 이제 민투법 규정상 이제 자본금의 30%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. 이제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요새 회사채들 다 난리인데 회사채 중에 이제 2023년 6월 내년 6월에 도래하는 게 한 1,000억 정도가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이 이때까지 빨리 뭐 사태가 좀 진정됐으면 하는 생각이긴 합니다. 나머지는 예, 뭐 일부 이제 약정 단기 사채 만기도 9월 달에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. 분배금은 올 상반기에 380원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오늘 실적 나오고 4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380원에서 390원 정도 좀 약간 희망을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. 3분기 실적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요 실적 나왔는데요. 운용 수익, 뭐 매출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. 전년 동기 대비 약 9.6% 늘었고 순이익도 전년 대비 8.4%가 늘었습니다. 그래서 뭐 일단은 전체적인 실적은 좋은 것 같고요. 통행량과 통행료 수입도 6.8%, 2.7% 상승했습니다. 근데 통행량이 6.8% 상승을 했는데 통행료 수입은 왜 2.7%밖에 안 늘었느냐? 뭐 이 부분은 뒤에 설명이 나오죠.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통행료 면제 준 부분이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었고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정부로부터 전액 보전을 받는다고 합니다. 부산 신안 같은 경우는 물동량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태풍 때문에 이제 5일간 영업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. 작년 같은 경우는 2일간 영업을 중단했었다고 합니다. 근데 뭐 에비타나 매출액 뭐 이런 부분 다 지금 상승을 잘 하고 있어서 뭐 그나마 좀 상황이 나은 것 같고요. 이 부분은 이제 물동량이 줄어들었지만 그 요율 조정을 해갖고 지금 이제
매출액이 더 증가한 이런 상황입니다.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판매량은 아주 소폭 늘었습니다. 이제 해양에너지 같은 경우는 0.2%, 서라벌 도시가스는 3.8%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매출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뭐 55.7%, 73% 이렇게 오르거든요. 이제 가스 원료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을 평균 도매 단가를 상승해 주면서 매출액이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출은 이제 계속 증가를 했다. 그렇다고 뭐 이익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았는데, 물론 이제 전년 그 수익성 이제 확대한 부분도 일부 있고, 다음에 뭐 지분거래 관련된 됐던 일회성 비용이 이제 부재했기 때문에 좀 늘어났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그 원가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매출 금액이어서 뭐 수익을 폭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가스비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다 이익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숫자를 다시 이제 조금 추려서 보면요. 이게 지금 PDF 파일을 파워포인트로 전환했더니 약간 깨지네요. 이제 3분기만 놓고 봤을 때 운영 수익의 증가율이 9.6%, 당기 순이익은 8.4%, EPS 주당 순이익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한 6원 정도 늘어났네요. 예, 그런 상황이고요. 이제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도 운용 수익이 약 8.2% 정도 늘어났고, 당기 순이익도 5.9% 정도 늘어났습니다. 근데 보시면 순이익 자체가 EPS로 봤을 때, 주당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줄었죠. 약 18원 정도 줄었는데, 이 부분은 이제 그 작년에 유상증자하면서 주식 숫자가 늘어나면서 주당 순이익이 좀 감소한 이런 상황입니다. 이걸 이제 좀 커버할 수 있게끔 구조가 또 바뀌어줘야 될 텐데, 이제 한번 잘 지켜봐야죠. 뭐.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투자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. 이거는 이제 광주 순환도로 선순위 대출 나간 거랑 지금 이제 뭐 신규로 투자하고 있는 동북선 도시철도랑 인천 김포고속도로에 대한 투자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거고, 근데 여기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미수이자 부분이 좀 많이 늘고 있거든요. 이 미수이자 부분이 이제 그 부산 신항만 쪽에서 또 많이 늘고 있고, 이번에 이제 공시도 나왔었는데,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일 것 같고, 지난 분기에 이 비슷한 현상이 나와서 IR 담당자랑 통화했을 때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컨트롤 하고 있고, 이게 뭐 법인세나 뭐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했을 때 전략적으로 갖고 가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, 하여튼 미수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주의 깊게 잘 지켜보고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통행량은 아까 앞서서 나왔던 것처럼 일평균 통행량도 늘고 있고 통행료 수입도 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누적으로 봤을 때죠 말이죠.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놓고 보면 보시면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이제 주요 자산이죠. 여기에 지금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씩 나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BNCT 같은 경우도 앞서서 나왔던 대로 지금 에비타 수익 자체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자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구조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도시가스도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맥콜인프라 3분기 실적 살펴봤는데요.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랑 뭐 채권 시장 흔들거리는 상황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실적은 그래도 다행히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그래도 요 며칠 동안 지금 그나마 조금 주가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수이자 등 이슈 사항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금리 인상 발표 등으로 인해서 계속 시장이 출렁출렁 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들을 좀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도
지난주에도 막 이렇게 손절도 좀 하고 다른 종목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닥 성공적이진 못했는데요.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